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 진영을 싸그리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의 지도를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미국 그리고 북미 시장의 양자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상장이 돼 있냐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술 진영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온트랩 진영, 그리고 초전도체 진영, 중성원자 진영, 그리고 포토니스 진영 중에 어디를 베팅해야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이 듀웨이브 퀀텀의 어닐링 방식은요, 4개의 게이트 모델 진영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설명도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듀웨이브 퀀텀은 2026년에 이 게이트 모델 로드맵을 말하고는 있지만서도 현재 시장 포지셔닝 위치는 바로 어닐링 방식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양자 컴퓨터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의 목적은 머나먼 미래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완성,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고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대화를 하고 성능을 개선해 보자 라는 관점으로 나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자면 먼저 상장되어서 거래 중인 그런 퓨어 플레이어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온큐가 있겠죠. 아이온큐는 똑같이 티커도 역시 아이온큐죠. 그래서 이 이온 트랩 중심으로 풀스택 퀀텀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이 약 33억 달러로 굉장히 자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웨이브 퀀텀이 있겠죠. 얘는 티커가 QBTS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닐링 방식으로 이런 양자 컴퓨터를 접근하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도 명확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잘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2025년 매출은 바로 2,460만 달러를 기록했고, 그리고 135개 이상의 고객에게 매출이 인식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현재 당장 돈 버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인데요. 티커는 바로 RGTI라는 그런 티커를 쓰게 됩니다. 기존의 초전도체 방식은 정말 처음 나온 1세대 방식인 만큼 굉장히 포화가 많이 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참여해 있는 상태입니다. IBM이나 구글 등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퓨어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발표에서 99.9%의 2큐빗 게이트 충실도를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8개의 큐비트 시스템 관련 진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지만 그렇지만 이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회사는 지금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올 겁니다.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있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솔팅되면서 점점 윤곽이 드러날 때 자금이 부족하면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에서는 조금 많이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예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티커는 바로 QUBT입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포토닉스 진영에 있는데요. 룸 템프리처, 즉 실온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기업은 이 범용성 있는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 퓨어 플레이어라는 회사라는 점이 아니라 바로 포토닉스 플랫폼과 파운더리 그리고 보안 기술까지 같이 협력해서 굉장히 얕고 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퓨어 플레이어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바로 인플렉션 이런 회사는 이 티커가 INFQ 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이 QRNG라는 양자 난수를 생성해내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퀀텀 세이프티 시큐리티 중심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양자 컴퓨터 회사라기보다는 보안 회사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안에 있어서 양자 난수를 잘 생성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보안 기술이라는 점은 바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계산이 어렵게 만드는 방식인데, 랜덤 넘버를 현재도 형성한다고 하지만은 이 랜덤 넘버 역시도 반복이 되게 되고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랜덤이 되려면 양자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NG를 누가 제대로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보안 시장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회사는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상장 예정인 회사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IQ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는 RAAQ라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기업가치 18억 달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6년 3분기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꼭 3분기에 상장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중성원자 기업이에요. 인플렉션과 마찬가지로 중성원자 진영이고요. 이 회사 역시도 곧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이 스펙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장이 100%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성원자 진영에 또 하나의 플레이어가 상장을 하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중성 원자 진영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하드웨어 회사들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것들을 나눠봤고, 보안 회사 이런 것들을 나눠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는 바로 실제 계산용 QPU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 플레이어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QUBT, 그리고 인플렉션,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투자적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진영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영마다의 배경 지식들이 충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진영들에서 지금 각 진영마다의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각 진영마다 매출 규모나 아니면 고객군, 그리고 상용화 시점, 그리고 경쟁자 구도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이온큐는 이미 연매출을 이미 1.3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듀웨이브 퀀텀 역시도 매출을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치만 이 QUBT, 즉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는 아직 매출이 19.8만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한 상태죠. 근데 이제 매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서도 우리가 그 회사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중성원자 진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파스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곧 상장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 역시도 중성원자 진영이고 앞으로 상장 예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QUERA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QUERA 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비상장 상태로 지금 중성 원자 진영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 중성 원자 진영을 볼 때는요, 이 양자 컴퓨팅 단독 배팅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바로 센싱 분야, 양자시계 분야, 국방 응용 분야까지 다 같이 묶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퓨어한 그런 양자 컴퓨터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듀얼 유스 텍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라고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 원자 진영만의 그 기술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닐링 방식은 제가 많이 소개는 안 했지만은 이 듀웨이브 퀀텀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어닐링의 전면에 두고 있고, 듀웨이브 퀀텀은 올해 2026년에도 역시 어닐링 방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어드밴스 투 유세이지라는 이 제품을 작년 대비 314% 늘려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처럼 게이트 모델 로드맵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어닐링 기반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하는 방식을 씁니다. 즉 고전 컴퓨터랑 양자 컴퓨팅 가기 전에 고전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양자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보안 영역도 있었죠. 이 영역에서의 가장 공개적인 플레이어,
그리고 주목받는 플레이어는 바로 실스크, BTQ, 그리고 퀀텀 이모션이 있습니다. 이 퀀텀 이모션이라는 회사는 그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양자 시대의 보안 인프라 회사다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이 보안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아마 한 번은 크게 상승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이전에 보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 전에 이미 은행들이나 아니면 코인 업계, 이런 금융 쪽 아니면 국방 쪽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쪽들이 보안에 엄청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죠. 완전한 기술이 안 됐더라도 무조건 도입하고 볼 겁니다. 아니면은 이 양자 컴퓨터한테 모든 정보가 해킹을 당하고 뚫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보안 시장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양자 센싱 분야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 센싱 분야에 현재 가장 주목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플렉션이라는 중성원자 진영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퀀텀 컴퓨터도 개발하고 프리시션 센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 판매를 한다고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옵티컬 클럭, 그리고 RF 리시버, 그리고 이너셜 센싱, 그리고 그래비티 센싱, 이런 것들을 제품군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 QUBT라는 회사도 역시 리모트 센싱이나 아니면 포토닉스 이런 쪽을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센싱의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포토닉스나 아니면 실온에서의 양자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파운더리 이쪽에 강점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을 앞두는 IQM, 즉 유럽계의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 회사와 이제 이 회사는 바로 리게티랑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중성원자 진영의 강자가 이제 상장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회사와 인플렉션이라는 회사를 동시에 두고 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알고 그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